안녕하세요. 문학과 기술의 조화를 꿈꾸는 창조행성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작품은 정혜련의 단편소설에 대한 서사 분석입니다. 제목은 눈감기. 이제 정혜련의 단편소설 눈감기를 연용음 소설가의 서사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혜련은 경남 마산 출생이다. 숭의여대 문창과와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창학부를 졸업했으며 1996년 단편연 날리는 아이로 월간문학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2012년에 소설집 오피스텔 토마토를 2019년에는 갇힌 말을 출간하였다. 2019 개간문예 겨울호의 단편소설 눈감기로 개간문 예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 소설은 2019년 개간문예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정혜련의 소설은 대체로 구성이 치밀하다. 거기서 그녀가 다루는 인물들은 완벽을 추구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컴퓨터에 몰두하며 소설을 쓰는 대체로 성격적 결함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 소설의 인물도 그와 다르지 않다. 이 소설의 주인공 나는 감기 바이러스 악성로 고통을 받는다. 동시에 K라는 인물과의 악성 인간관계에 고통을 받는다. 또 하나 더 있다. 오빠가 결혼하라고 성가시게 자꾸 다리를 놓아주는 것. 그러나 그녀의 다리는 중학교 때 이미 꺾여 있다. 주인공에게 감기는 왜 오는가? 감기는 보통 신체가 허약하고 과로하면 강건하지 못하면 찾아오는 병이다. 주인공은 겨울이면 을에 겪는 일로 종합 감기약을 먹으면 나을 줄 알지만 지루하게 증세는 이어지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견딘다. K는 2살이라는 나이 차가 있지만 학교 친구다. 이 친구는 끊임없이 남을 이용하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 주인공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절룩이는 상황이고 그 때문에 외톨이다. 비사교적이고 자학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친구의 약점을 알고 돈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면 주인공에게 그 짐을 맡기는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쪽으로 친구 관계를 형성된다. K의 악성 횡포는 끝이 없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보자면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잔돈 떼어먹기 정장을 빌려가 놓고 그냥 갖기 결혼한다고 연락해서 축의금 받아내기 장례식에 초대하기 주식 투자 권유해서 떼먹기 수두에 걸렸다고 입원비 얻어가기 등이다. 오빠의 요구는 들어주면서도 결함 있는 자기와 결혼할 상대가 없음을 주인공은 알고 있다. 타인들은 혼자 살면서 애완동물이라고 끼고 살지만 주인공은 애완동물 대신 컴퓨터를 끼고 산다. 그것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종교와 철학 강의를 들으며 삶을 단돌이한다. 그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는 자꾸 귀찮게 하는 오빠의 요구가 이제 그만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눈감기가 찾아오고 동시에 난데없이 K가 연락을 하는 시련이 생기자 주인공은 평소 이상으로 온갖 생각을 하게 된다. 드디어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각성이 생긴다. 차라리 K가 떼먹은 돈을 그동안 친구 해준 값으로 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았다. 투자를 권하긴 했지만 협박하거나 돈을 빼앗아간 적은 없었다. 돈은 내 손으로 보냈고 은행 이자보다 나은 수익에 눈이 먼 것도 나였다. 다만 K가 내 돈만 떼먹었기를 바랐고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차츰 머리가 맑아졌다. 계좌번호 알려줘. 어쨌든 퇴원은 해야 했다. 어쩌다 수두에 걸리고 입원비도 없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언젠가 돈을 갚는다면 우리 둘에게 좋은 일이었다. 갚지 않는다면 전생에 빚이 있었다고 여기면 그뿐이었다. 혹 친구해준 값이 남았다면 마저 계산해주고 싶었다. 주인공은 또다시 K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으로 이 서사는 갈등의 종착점을 향해 진행된다. 그녀의 행동을 보면서 독자는 이러한 배려가 과연 정상적이고 타당한가를 속으로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그녀는 어리석지 않다. 그녀는 문학인이고 그것도 소설가다. 소설가가 속 모르고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어리석을 리가 없다.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고민한다. 돈을 떼먹었든 아니든 K도 살기 위해 발버둥쳤을 것이다. 그동안 둘이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더 이상 아바타로 여길 수 없는데도 사진을 떼지 못했다. 송두리째 지난 시간을 부정당할 수 없었는지 일말의 희망을 버릴 수 없어서인지 분명치 않았다. 이참에 K를 완전히 떨쳐내야 하는지
돈을 잃었다고 사람을 끊는 것이 옳은지 고심하고 또 고심했다. 시련이 있은 후에 이처럼 중요한 각성을 클라이맥스의 부분으로 배치해놓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빠 마음을 눈감을 수 없는 것처럼 방기하듯 등 떠밀려 내 인생을 눈감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결심한다. 이 각성은 제목 눈감기와 중첩적으로 의미 있는 은유를 만들고 있다. 고통을 주는 악성 바이러스의 눈감기 명사와 이해가 엇갈린 타자와의 시선. 나누기를 중단하는 눈감기 동명사이다. 그런데 이 소설의 끝에 K가 등장함으로써 그녀의 배려나 각성이 쉽게 매듭되지 않으리란 것을 암시한다. 아파트로 찾아온 그녀가 이번에는 계좌이체해준 것이 고마워서 돈을 가져왔을까 역시 너뿐이야. 건강 회복하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 갚을게. 약속해. 아니면 더 독한 진드기가 되기 위해 그녀가 출입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세상살이는 이 답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소설의 여운이 만나고 길게 느껴지는 이유인 것이다. 정혜련은 소설 문장에서 억지로 감정을 자아내기 위해 덕지덕지 뭔가를 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아함 그 자체다. 어느 문장을 보아도 후줄근한 군살이 하나도 없다. 표현이 단단하고 야무져 보인다. 이게 바로 문학 언어이고 필요한 말을 가장 유효하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다. 이 소설을 쓰면서 정혜련은 세상의 온갖 이웃 중에 황당한 친구 하나를 생각했을 것이다. 인간관계를 모조리 자기 입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사람. 드물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을 아바타로 여기고 살았다면 삶이 참으로 곤고해졌을 것이다. 이 소설은 바로 그런 삶을 서사로 꾸려가려 한다. 아바타는 원래 인도아리아어인 산스크리트로 하강이라는 뜻의 아바타라 AVATARA에서 온 말이다. 힌두교에서는 세상의 특정한 죄악을 물리치기 위해 신이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도 하다. 근래에 들어 이 말은 인터넷에서 가상현실 게임이나 채팅 등을 즐길 때 사용자를 대신하는 그래픽 아이콘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아바타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닐 스티븐슨이 스노크래시라는 SF 소설에서 가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상의 신체에 아바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아바타와 비슷한 단어가 페르소나이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배우들이 사용하던 가면인데 요즘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을 의미하게 되었다. 욕망이 커질수록 그러한 나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우리 욕망은 곳곳에서 존재를 드러내왔고 페르소나가 많아질수록 진정성에 대한 요구도 커진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 나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스타니슬랍스키는 현대 연극계의 거장으로 여러 인생을 사는 배우 훈련의 이론과 체계를 만든 사람이다. 그는 배우가 자신에게 벗어나 작품 속의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요체가 바로 진정성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나는 K를 자신의 아바타로 보고 있다. 세상으로 과감하게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을 K를 통해서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다. K가 나에게 합당하건 그렇지 못하건 그러한 나의 욕망이 있는 한 K는 나의 페르소나를 뒤집어 쓴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녀가 나로부터 멀어졌을 때조차 완벽한 외면이 불가능하고 연민의 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소설을 읽으면 진정한 삶이 무엇일까? 를 생각하게 한다. 누구나 크고 작게 결함도 가지고 있고 허세도 부리며 악의를 가지건 아니건 남을 속이며 산다.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성장기에서 신체적인 결함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상처가 전 생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신체적인 외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를 방해하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인공은 오빠의 가게를 출퇴근하며 살다가 그 무변의 정체감을 견디지 못하고 직장에서 나와버린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살면서 삶의 고립감과 무의미한 일상성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녀의 노력으로 인해 그런 갈등이 감정적으로 완벽히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설가로서 진정성을 동원하여 능동적으로 삶의 무료함을 지우고 있다. 늘 똑같은 식당 카운터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그녀가 글 쓰는 행위로 뛰어든 것은 삶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동시에 진정성을 획득하는 일이고, 아울러 그것은 홀로 남은 약한 자신을 삶에 강건하게 맞서게 하려는 치유의 연장선인 듯하다. 이상 연용음 소설가의 서사 분석입니다.